함부로 대하는 사람 대처법 5가지. 오늘 우리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함부로 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대처 방법은 어떨까요? 바로 지혜롭고 재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함부로한 사람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로한 사람에게 최고의 대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통제입니다. 그들의 말에 분노를 느끼지 말고 내적으로 진정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재치 있는 태도로 함부로한 사람과 대처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부로한 사람과 마주할 때 지혜롭고 재치 있는 태도로 대처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바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한 행동을 보여줄 때 분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 대신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함부로한 비판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죠. 너무 늦게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분개와 수치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침착하게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지난주에는 일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늦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상대방과 대화한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함부로한 태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한 사람들과 마주할 때는 분노보다는 침착함이, 공격보다는 냉정함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료가 갑자기 거칠게 말을 걸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죠. 이럴 때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동료가 아마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한 예로 한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갑작스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해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서로에게 더 나은 소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비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나 상처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로부터 함부로 한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말에 좀 상처받았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진행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더 나은 이해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부로 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응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이를 표현하고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의 경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곧바로 그런 말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너무 상처받았어. 이런 말투는 듣기 좋지 않아 라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계 설정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허용선을 알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우리의 업무를 함부로 비난한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제게 직접 말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계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키며 상대방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의 의견을 설명함으로써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함부로 말을 하여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생긴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함부로 한 말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너의 말에 상처받았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가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하며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로의 관계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함부로 한 상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명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함부로 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과 인격은
절대 헌신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려는 이들에게는 나의 단호한 경계가 있다. 함부로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